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화 버튼을 이제야 눌렀네. 혜정이 어서오고. 아무튼 그 예쁜 똥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수 많다. 말이 이상하네요. 상당수가 예쁜 똥이다. 이를테면 사실 피규어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쁘고 똥이 아닌데, 관심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규어는 정말 예쁜 똥이야. 자리 차지만 하고 정말 별로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각자 살다가 가정을 합치면 되게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게 어떤 장식품들이래요. 관상용 무언가들. 왜냐면은 집에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둘이 살림살이를 합치면 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관심사를 담은 어떤 관상용 무언가가 많이 있다면 그거 버려라, 아니면 팔든가, 이거 어떻게 파느냐, 막 이런 걸로 다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왜 짝이 없지? 눈 치다가 눈삽 자루가 부러져서 이장님이 트랙터로 길 뚫을 때까지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 근데 내가 좀 충격적인 거 말해줄까? 좀 충격적인 거? 좀 충격적인 거 뭐냐면, 요즘에는 있잖아, 요즘에는 이 농촌 지역에 귀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아무튼 귀향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그 집을 새로 지어서 가거나 아니면 있던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하거든. 아니면 신혼부부가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부지를 크게 해가지고 도로까지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서 들어온다? 내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에 열선을 깔아놔. 도로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조금 오르막길에 있잖아? 그러면 그 오르막길인 도로에 조금 열선을 깔아두는 거야. 그래서 겨울 되면 도로가 얼면은 큰일이잖아. 못 올라오잖아, 차가. 그런 걸 대비해서 열선을 깔아가지고 안 올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 경사진 곳이 아니면 솔직히 뭐 열선 없어도 되는데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짤이 저 집이 특이한가 싶었는데 댓글 반응을 보니까 요즘엔 다 저렇게 한대. 전원주택을 지으면 저렇게 하는 추세래. 미니멀리스트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수집하는 자 vs 버리는 자. 나는 수집하는 자일까요? 버리는 자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선택지에 정답이 없어요. 저는 수집하는 자도 아니고 버리는 자도 아닌 못 버리는 자예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버릴 건 버리지만 그 버릴 걸로 분류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전 대부분 못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5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운님은 안 사는 자.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의자도 사고 발받침도 사고 많이 샀어. 그래서 나 요즘에 하루에 한 끼 먹잖아. 많이 썼어. 아주 빈곤하게 지내고 있구만. 왜 그래? 농담입니다.
저 새끼 먹어요. 전 하루 종일 집에서 엄마, 아빠, 오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하기 싫죠? 내가 심부름 안 하는 좋은 방법 알려줄까요? 내가 심부름 안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알려줄까요? 심부름 할 때마다 심부름에 실패하세요. 진짜야. 이거 정말입니다. 대신에 본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거든. 근데 다시는 심부름 안 시켜.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뭐 슈퍼 가서 두부 사와 이러면은 두부 사러 나갔다가 두부 말고 딴 걸 사오세요. 두부 사러 나갔다가 아 맞다 두부. 나 그냥 과자 먹고 싶어서 과자 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갔다 와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다시 가서 또 딴 거 사와. 그러고 아 맞다 두부. 무한 반복해봐요. 그러면 심부름 안 시켜요. 뭐 다른 것도 뭐 어떤 심부름이 있을까요? 하영아 저기 선반에서 맥주잔 하나 가져와라. 네. 선반 열어서 근데 잔 깨는 건 너무 위험한데? 그거는 내가 권하진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실패를 하면 본인의 신뢰는 깎이거든요. 본인의 신뢰는 깎이는데 대신에 심부름이라는 임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란 30개짜리 계란 한 판을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러 가서 계란을 사오지 마. 계란을 사오지 마. 아니면은 사오다가 넘어져. 그래서 계란 다 깨버려. 근데 그럼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계란 살 돈으로 딴 걸 사 그냥. 그러면 돈은 안 아깝잖아. 본인 원하는 걸 딴 걸 사버려. 그러고 엄마한테는 깜빡했어요 이렇게. 배터리를 채워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벌써 이렇게 채워주면 어떡하지? 자, 배터리가 채워졌네. 우에 만원동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우야.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배터리 용량은 다시 좀 늘리고 노래 한 곡을 한번 땡겨보죠. 노래 한 곡을 한번 땡겨봅시다. 어떤 노래를 땡겨볼까요? 보자.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지혜도 하면 되지 뭘. 자, 녹화는 중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왜? 사랑해. 저도요 키읔키읔 감사합니다. 지혜 2만원 고마워. 사랑해 지혜야. 고마워. 사랑해. 이게 왜 또 채워지지? 바로? 이게 뭐지? 다시 금액을 올려놓고 다시 노래.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심야라디오 푸른밤 다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시는데요?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할까 우리 솔트 여러분은? 거짓말을 참 기분 좋게 잘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닌 걸 알아서 괜찮습니다. 잘하세요.
아유, 하영님보단 잘하죠. 농담입니다. 다운님, 저 내일 연차해서 회사 안 가요. 진짜요? 그러면 한바탕 놀아야 되겠는데요? 응? 오늘 하루를 불사질러요. 한바탕 놀아야겠구만. 잘하신다고 소문 다 났잖아요. 어디에? 어디에? 다운님 저랑 댄스 대결하실래요? 댄스 대결? 댄스 대결? 싫어. 싫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싫어요. 왜 싫냐? 저는 춤에 춤도 못해요. 춤에 춤도 못해요. 다운님 영상 하루 종일 볼 거예요. 진짜요? 보자. 그러면은 내일 한 조회수 내일 하루만 보자. 하루 종일 보면은 보자 잠깐만. 자 보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분으로 하면은 1440분이니까 제 영상 하나의 조회수 12분으로 치면은 총 120회 조회수가 늘어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체크해봐야겠다. 내일 체크해봐야지. 120회 늘었나 체크해봐야지. 전 내일 아이돌 보면서 눈을 힐링할 거예요. 나? 날 왜 봐? 날 왜 봐? 함께 할 거야. 오늘 이슈 한번 볼까? 단단 내 마음 있을까? 조용히 밤의 노래처럼 흐르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 가사를 외우겠어. 멈추지 않을. 보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볼까요? 나와라. 뿅. 이거 뭐야? 미친. 이거 진짜예요? 아기 두상 예뻐진데 300만원 헬멧 씌우는 부모들? 신생아 머리의 특정 부위가 납작하게 눌리는 사두증 진단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 이상 정상 아이를 위해 개당 200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이의 뇌 발달을 지연시키는 두개골 유합증이 아닌 이상 헬멧 치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아니 뭐 애기 그 너무 누워 있으면은 뒤통수 납작해진다고 뭐 엎드리게 하거나 옆으로 눕게 하거나 그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헬멧까지 씌워? 아 근데 이 정도 그냥 애기 나이 때는 아직 뼈가 다 안 자랐잖아.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기형적으로 뼈가 자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요런 거를 써온 역사가 없잖아 아직까지. 뭐 우리가 옛날 뭐 원시 부족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액세서리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어떻게 변형시키는 그런 원주민들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해왔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하면은 참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거 아마 부모님들을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하고 이걸 씌웠겠지? 근데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유전 아니야? 두상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그냥 결국에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뭐 별다르게 그게 무슨 뭐 찰흙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될까? 참. 내가 애들 키울 때는 매일매일 손으로 만져줬는데 세상 참 좋다. 좋아 보여? 머리 콩할까봐 막는 용도도 아니고 머리 부분. 그래. 애초에 우리가 봐봐 모자만 써도 답답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 안 감은 날 모자 쓰잖아요. 모자만 써도 답답한데 비니만 써도 답답한데 저거는 딱 두개골을 잡아주잖아. 애기가 얼마나 불편할까 저거. 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저런 것들을 한답시고 아이한테 이것저것 해서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잖아. 근데 그것도 있어. 애들은 모르니까 저런 사람들이 더 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나중 되면 너 나한테 고마워할걸?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 제가 나중에 커서 만약에 두개골이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양으로 컸다면 엄마한테 감사하겠지? 감사하겠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세계 1위야 이거? 세계 1위 감자칩. 한국에서 안 먹히는 이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감자칩 주세요 하면 준다는 감자칩의 대명사 레이즈. 80년이 넘는 역사와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맛으로 프링글스는 명함도 못 내미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특유의 바삭한 식감 때문에 한 개만 먹지는 못하는 그런 도발적인 광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레이즈의 위상이 안 먹히는데요. 그건 바로 30년 넘게 감자칩 시장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포카칩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포카칩이 안에 들어가는 감자 비율 있잖아. 이게 완전 사기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포카칩 저거 비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옛날부터 느꼈지만 요즘엔 더 비싸졌지만 포카칩이 싼 과자가 아니거든. 다른 감자가 들어간 과자 중에 싼 게 아니야. 포카칩, 포테이토칩 얘네들 있잖아. 되게 비싸거든. 근데 특히나 포카칩은 저게 감자 함량이 되게 높아. 저거 퍼센테이지 읽어보시면 외국 거랑 비교가 안 돼요. 특히나 사실 여러분 많이 아는 프링글스 이거 있잖아. 이거는 감자 거의 안 들어가 있어. 요거 퍼센테이지 보시잖아요. 감자 함량이 완전 달라요. 요거는 거의 뭐 밀가루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맛이 완전히 다르잖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프링글스 맨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뭐야 했어요. 이게 뭐야? 왜냐면 나는 감자 좋아하는데 세상 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프링글스 당연히 우리나라 거보다 좀 그래도 맛있는 것까지는 기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보통 이상이겠지 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프링글스 한 입 먹고 안 먹었어. 이거에 비해서 너무 맛이 없으니까. 포카칩이 짱이에요 정말. 나는 그 생각해. 포카칩이
요거 어떻게 좀 잘 되면은 내가 봤을 때 레이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처럼 뭔가 계기가 되면 좋겠어. 포카칩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일 맛있다고 봐. 감자 과자 중에 포카칩이 제일 맛있고, 그리고 포카칩 중에서도 맛 차이가 있잖아요. 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뭐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 근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근본이지. 근데 정말 근본 찾는 사람은 파란색을 근본이라고 하긴 해. 근데 사실 근본 대결까지 가면 이제 포테이토 칩이랑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파란색 포카칩이랑 포테이토 칩이랑 붙으면 무슨 차이냐면 포카칩은 포테이토 칩보다 감자가 조금 더 파삭해요. 근데 포테이토 칩은 감자가 조금 더 얇아. 약간 그 차이예요. 포테이토 칩에 있는 감자가 조금 더 얇게 좀 더 약간 소프트하고, 여기 포카칩 거는 약간 더 확 하는 그 파삭거림이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 과자 참 맛있어. 댓글도 칭찬 일색이네. 포카칩은 진짜 맛있어. 그죠? 포카칩 먹다가 괴존남님 안녕하세요. 프링글스 나는 진짜로 진심으로 사람들 프링글스 맛있다길래 이 사람들 몰카 찍나? 솔직히 프링글스는 밀가루만 너무 심해. 약간 햄으로 치면은, 소시지로 치면 있잖아요, 정통 소시지가 아니라 그 분홍 소시지 있잖아. 분홍 소시지는 그건 어묵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소시지가 아니야 걔는. 그 급으로 프링글스는 진짜 걔는 감자칩이라 부르면 안 된다니까. 프링글스는 어찌 보면 그 미국발이야. 미국 거 맞나? 미국의 그 뚱뚱한 사람들이 팻보이 팻맨들이 그거 많이 먹어가지고 소비량 늘린 것 뿐이지. 포카칩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 맞아. 프링글스는 웃긴 게 밍밍한 거는 진짜 밍밍하고, 짠 거는 진짜 짜. 못 먹겠어. 프링글스 짠맛 뭐 있거든? 그거 진짜 짜. 진짜 짜. 이거 뭐지? 이건 하진 못하겠는데. 이건 너무 자극적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자. 이거 볼까? 문과 전문직 8대장 보자. 대한민국 문과계열 8대 전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8대까지 이제 보통 근데 8대까지 말 안 하지 않나? 4대에서 끊기지 않나? 8대 뭐 몇 대로 하느냐 그건 뭐 자유죠. 요 중에서도 근데 사실 문과 계열 8대 전문직에 왜 검사 판사는 없지? 검사 판사는 그 영업이 아니라서 그런가? 나머지는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이거 싹 다 사실 어느 정도 영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개인 사업체로 차리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공인회계사는 회사에 많이 들어가지만. 근데 요즘에 회계사는 그 AI 때문에 타격이 많이 좀 큰 것 같던데. 요즘 뭐 수습도 잘 안 뽑히고, 올해인가 작년에 그 합격한 사람이 얼마였더라? 대충 들었는데 뭐 합격한 사람이 얼마였는데 한 70%가 수습도 못하고 있다고. 수습을 안 받아준대. 자리가 없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수습을 못해. 어이가 없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초에 회계사가 하는 일이 좀 AI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회계사랑 세무사랑 거의 좀 영역이 비슷하게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무사는 그래도
AI가 대체 못하는 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저게 재무제표 보고 하는 게 솔직히 AI 이용하면은 10명이서 할 거 혼자서 가능한 급으로 되거든요. 좀 타격이 많이 큰 것 같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있잖아요, 요런 지금 8대 전문직 중에서 일단은 여기서는 변호사협회가 제일 힘이 세잖아.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힘이 세니까, 왜냐면 의사협회 다음으로 변호사협회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거예요. AI에 잠식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다음으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대치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세무사 쪽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그 3.3이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사람들한테 뭐 이거 신청만 하세요, 환급 해줍니다 해가지고 뭐 다 사람들 해가지고 환급 받았는데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람들 또 세금 추징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이게 원래 세금 문제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안 내야 될 수도 있거든.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저건 AI로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세금을 그럼 그렇게 애매하게 안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법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 때 압박이 안 들어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압박이 안 들어갈까? 들어가. 괜히 있잖아, 이 세법을, 어떤 세법을 하나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요런 방식으로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야 좋으니까. 그러면 이 구멍에 안 걸리는 큰 사람들은, 혹은 그냥 그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그냥 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8대 전문직 파이팅. 주희 어서오고. 이거 뭐야? 글씨 너무 작아. 못 보겠다. 이게 뭐야?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한국의 밤문화. 외국 여성이 한국의 밤문화를 좋아하는 영상을 봤어. 여자가 거리를 돌아다녀도 안전한 밤문화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 살아보면 알아. 밤늦게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살쪄. 나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해놨나 하고 읽고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였네요. 근데 정말 한국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몇 없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랑 거의 뭐 흡사하게 되게 치안도 좋은 나라라서, 사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일본이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실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 때 그거 되게 커요. 뭐냐면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만약에 봐봐,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한 나라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 시간을 무조건 해가 지면 숙소에 박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3박 4일로 여행을 가면 사실 그게 3박 4일이 아닌 거야. 그런 나라에 가면은 3박 4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많으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적으면 하루가 줄어들거나 그 정도 밤 시간을 다 날려버리면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뭐 물론 뭐 밤에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 안 위험한 데만 다니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전한 나라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이 치안이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줬으면. 요즘에 보면은 밤에 흉흉한 사건 일어나는 거 가끔 보이거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최근에 보니까 그 중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조회가 안 된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참 그래. 아직까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전 베트남만 가봤어요. 베트남이요? 너무 좋겠다. 저는 동남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가본 외국 일본밖에 없어요. 베트남 비싸잖아요. 대박이다. 그것도 20살 때요? 와 부럽다. 20살 진짜 부럽다. 저는 21살 때 군대 갔구나. 전 군대 갔는데. 저는 군대 갔는데. 이거 뭐야? 이것만 입고 갈까요? 야 이거 뭐야? 시간 제한을 지키지 못한 삼수생과 이의 제기한 고3. 저도 아는 지인께 들은 일인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참 수험생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2008년 수학 능력 시험 수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언어 영역이 좀 어려웠어요. 경기도 S고 수험장에서 언어 영역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어느 삼수생 여자분이 마킹을 다 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종이 치고 마킹을 마저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뭐 흔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안지를 내고 언어 영역을 마무리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 반에 있던 고3 여학생 하나가 본부에다가 컴플레인을 낸 겁니다. 부정행위라고.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부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면 종치고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여학생은 참 그렇네요. 불려가신 감독 선생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고3 여학생을 2시간 이상 설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고3 여학생은 도대체 무슨 정의감이 넘친 건지 결국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삼수생 언니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내년에 수능 못 치고 내후년 즉 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공부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은 그렇습니다. 종치고 마킹하는 거 부정행위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그 주의사항 다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그 고통을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삼수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컴플레인 걸어서 남의 인생 제대로 망치는 거 외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 학생 왜 그런 걸까요? 그 삼수생 언니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이렇게 써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이게 마음이 그렇다. 물론 그 고3 여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자잖아. 한 명이라도 그렇게 또 제껴버리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전략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왜냐면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학생들 모두 다 그 종치기 전까지 마킹하는 것까지가 실력이거든.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 다 풀어놨는데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력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종치기 전까지 마킹을 하는 것까지가 실력이지 그때까지 마킹을 못했다는 건 어찌 보면 실력 부족이야. 근데 나는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그 시험만 부정행위로 무효로 처리를 하고 다음 연도는 치게 하면 어떨까. 이건 좀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안타깝다고 계속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민 씨 사진이 왜 있지?
제 여동생이 이번에 고3인데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 한다고 들었어요. 고교 학점제요? 근데 나는 여러분도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뭔 경쟁을 애들 경쟁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러면서 경쟁 안 시키는 게 맞아? 어차피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애들을 너무 손뭉치로 키우고 있어요. 나 웃긴 게 요즘 초등학교는 달리기나 이런 거 체육대회 하면 있잖아요. 운동회 하면 등수도 안 매긴대. 승패가 없대. 지는 애들 슬퍼할까봐. 그게 말이 돼? 아니 무슨 뭐 애들을 무슨 아니 난 어이가 없는 게 애들이 컴퓨터 게임만 해도 이기고 지는 걸 알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질 때 오는 슬픔이 물론 있지만 이길 때 오는 기쁨이 질 때 오는 슬픔을 아니까 더 큰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누리게 하면은 애가 너무 멘탈이 약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애들이 마마보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회사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프다고 회사 못 가겠다고 전화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참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잘못된 게,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게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뭐 자살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바꾸는 거잖아. 근데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살하기까지의 다른 요인들을 봐야지. 학업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자살을 안 해? 아니야. 다른 스트레스가 생겨. 뭐든지 생겨.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지. 뭐 그냥 학업 스트레스 생긴다고 학업을 사라지게 만들면은 그게 뭐 돼? 그럼 뭐 어차피 나중에 인생 나중에 싹 다 시험보다 공정한 건 없잖아요. 그럼 다 시험 칠 거고, 그럼 뭐 다 시험 안 쳐? 그럼 다시 뭐 음서제 부활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진짜. 요즘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돼요. 수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진짜 불공평한 거야. 지금 정시 비중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입시는 정말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인격체로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품 안으로 밀어넣는 교육 방식이라 경악스럽습니다. 그래,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럴까?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넘기는 것 같아. 엄연히 말해서 어느 정도 공교육이 책임을 지면서 애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싫으니까 넘기는 것 같아. 우리 문제 만들기 싫어요. 넘길게요 하고 넘기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애들도 문제 행동 많아요. 저희 동네 학생들이 담배도 펴요. 근데 그건 요즘이 아니라 원래 폈어요. 그거는 있잖아요. 예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학생들은 담배 폈어요. 담배 피는 애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담배라는 것이 보급화되던 시절부터 학생 때 다 피를 애들은 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피죠. 사실 요즘에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줄은 거야. 예전이 훨씬 많이 폈어요. 요즘 그나마 흡연 인구 이런 거 좀 줄은 거야. 자, 1부 어떻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2부 실시간 롤플레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시를 믿게 해 앉은 밤 고요함이 감싸는 창가 작은 빛이 새어나와 수빈이 어서 오고. 내게 향하는 내 마음 반갑습니다. 나의 작은 속삭임 전해질까 이 밤의 이야기
태어나고 싶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대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번져와 세상 모든 시름 있게 해. 어쩌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 이 밤이 지나면 알 수 있을까. 자,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작 지원입니다. 지혜, 우혜, 고맙습니다. 오늘의 탑4는 바로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지혜야,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 자, 지혜야. 내 꿈꿔. 솔트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엔딩 시그널 나오고 그동안 잘 자라는 인사 적어주시면 잘 자라고 제가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딩 시그널 끝나면 제가 탑1을 위한 엔딩송 따로 불러줄 건데 안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혜 잘 자. 유예준님 잘 자요. 혜정이 잘 자. 김형경님 잘 자요. 루시초 잘 자. 하영님 잘 자요. 수빈이 잘 자. 괴존남님 잘 자요. 꿈꾸길 바라요 그대. 푸른 밤 타온입니다. 주희 잘 자.